자, 여러분, 이제는 이제 재무회계 파트고 회계 1급에서 공부했던 내용과 거의 흡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세무 2급에서는 이 내용을 빨리 좀 나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회계 1급은 워밍업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기출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 세무 2급에서 충점적으로 나오는 문제를 별도로 설명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금성 자산. 이 얘기는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 같은 자산. 잘 보이는 걸로. 현금성, 그럼 현금 같은 자산. 이런 얘기예요. 지금은 현금은 아니지만 현금 같은 자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현금성 자산이라 그러면 유동성이 매우 높다 이런 얘기는 현금화 하는데 빠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단기 투자 자산으로 큰 거래 비용이 없어요. 이제 돈이 많이 들지 않는다. 현금화 하는데 돈이 많이 들지 않는다. 확정된 금액으로 현금 전환이 용이하다. 그리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이험이 적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부동산 같으면 수수료도 많이 들고 좌우지간 매매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위험이 크다 이 말이에요. 또는 뭐 주식 같은 경우도 주식 매매를 사가지고 있으면 또 갑자기 올리기도 하지만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위험이 크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위험이 크지만, 자, 여기서 위험이 큰 그러면 틀리고요. 위험이 적은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위험이 적은 금융상품을 우리는 현금성 자산이라고 한다. 여기서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상품이다. 여기서 취득 당시라는 말이 중요해요. 취득 당시 만기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상품이다. 여기서 주식은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식은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주식은 투자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만기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3개월 이내에 현금화 돼야 한다는 거. 그래서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단기 금융상품을 말하고, 환매 조건부. 그래서 환매, 다시 사준다는 얘기예요. 은행이 지금 여러분을 팔고 다시 사줄게.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 이것을 채권을 100만 원에 사가세요. 내가 요거 여러분 은행이 다시 요거 3개월 후에 다시 요거 사줄게요. 예를 들어서 120만 원에 다시 환매 사줄게요. 환매. 다시 사준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요거 뭐냐 이 말이지. 요거 100만 원에서 120만 원 다시 사준다. 이렇게 요것은 이제 20만 원 차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소득세법에서 보면 이자 소득으로 분류되지만, 자, 어찌됐든 이렇게 다시 사준다 이 말이에요. 몇 개월 이내에, 3개월 이내에 환매 조건부 채권. 다시 사주는 조건. 그러면 이것은 전부가 다 현금성 자산으로 보는 거다. 취득 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채권. 취득 당시 상환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내인 상환 우선주. 보통주가 있고 우선주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러한 자산들은 전부가 다 현금성 자산으로 봐야 한다. 자, 여기서 이제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 자, 한번 풀어보고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는 것은,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 현금 플러스 그다음에 요구불 예금에는 보통 예금이 있고 당좌 예금이 있다. 그리고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들, 이런 것들을 더하면 현금성 자산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현금성 자산 10만 원, 그다음에 150만 원. 단기 대여금은 현금성 자산 아니고요. 선일자 수표는 이것은 어음과 같다. 어음이라고 써놓으세요. 선일자 수표는 어음이라고 써놓습니다. 선일자 수표는 뭐로 쓴다고? 어음이라고 쓰라고요. 자, 다음은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자기합수표는 현금이 맞고요. 예상 매출금 아니죠? 그럼 이거 다 더하면 되겠죠? 160에다가 180만 원이 답이 됩니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번 가볼까요? 2번.
다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거 자기합수표, 우편안증서, 동전발행수표, 타인발행수표, 현금이죠. 만기가 몇 개월?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이어야 되는데 2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은 3번. 다음은 현금과 예금을 재무제표에 공시하는 것과 관련된 사항이다. 올바르지 않는 것은 올바르지 않는 거. 현금과 요구불 예금 및 현금성 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 이게 이제 통합 계정이잖아요. 제출용, 보고용을 클릭하면 이렇게 통합용 표시로 되죠. 예, 요걸 다 더해서 요거니까 통합하여 표시한다. 맞습니다. 다음 두 번째,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은 단기적 자금 운용 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단기 금융상품이라는 개념 과목으로 하여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유동자산 맞네요. 단기 금융상품 유동자산으로 맞죠. 예. 다음은 당자차월은 일종의 차입금에 해당되므로 당자차월은 부채예요. 예, 부채 단기 차입금으로 봅니다. 회계 처리는 여기 이제 단기 차입금으로 합니다. 단기 차입금. 그래서 당자차월은 유동 부채로 표시한다. 맞습니다. 맞아요. 예, 다 맞았어요. 이것도 맞고. 선일자 수표는 어음과 같다 그랬잖아.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음과 같다. 그래서 3번의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기록될 금액은 얼마인가? 그래요? 한번 볼까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기록될 금액. 일단은 단기 자금 운용의 주식은 현금성 자산 아니라고 그랬고요. 정기 예금은 만기가 몇 개월? 3개월 넘었어요. 안 돼요. 거래처에서 받은 수표는 현금이죠. 30만 원은 현금입니다. 그 다음에 지폐가 현금이고 자기합수표도 현금이고 요구불 예금도 현금성 자산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이걸 다 더해볼까요? 30, 70, 100, 150만 원의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150만 원 맞습니까? 예, 됐습니다. 다음은 벌써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분증권과 채무증권, 지분 그러면 몇 퍼센트 지분 그거 얘기는 바로 주식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채무증권은 채권을 말하는 거예요. 채권. 이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사채, 공채, 국채, 지방채 이러한 채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지분증권이라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주식을 말한다.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권을 말한다. 그래서 실물이 발행된 경우도 있고 명부에 등록만 되어 있을 수도 있다. 자, 유가증권은 적절한 액면 금액 단위로 분할되고 시장에서 거래되거나 투자의 대상이 된다. 유가증권에는 지분증권과 무슨 증권이 있다? 채무증권이 있다. 자, 지분증권에는 소유 지분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그래서 주식이 대표적이다. 지분증권에는. 그래서 지분증권에는 유가증권을 취득하면 1년 이내에 처분할 거예요. 시장성이 있어요. 1년 이내에 처분한다. 그러면 다 같이 뭐라 한다? 단기 매매증권. 그러면 1년 이후에 처분할 거야. 그럼 매도 가능 증권. 만기까지 보유할 거야.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한다.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은 유동자산으로. 유동자산 맞죠? 요거 유동이다 이 말이에요. 유동. 1년 이내에 처분할 거고. 매도 가능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은 비유동자산이다. 이건 이제 비유동이다 이 말이에요. 비유동. 다음은 단기 매매증권은 주로 단기간 내에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시장성이 있다. 이 얘기는 상장되어 있다. 상장되어 있다. 그래야 돼. 시장성이 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럴 때 단기 매매증권입니다. 그래서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이란 증권 거래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유가증권으로 그러한 유가증권을 말한다. 그래서 자,
주식을 지분증권이라 하는데, 자, 일단은 단기 매매 증권,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그 다음에 만기 보유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만기 보유증권이라는 것은 여러분 주식은 만기가 없기 때문에 만기 보유증권은 없어요. 채권에만 있지만, 채무증권에는 있지만, 자, 여기서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는 거, 요거 하나 알아놓읍시다. 세무 2급법인에서는 여러분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 타 회사를 지배할 목적, 타 회사를 지배할 목적, 통제할 목적으로 보유하면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인데, 그 회사 주식을 20% 이상 보유했을 때 몇 퍼센트? 20% 이상 그 회사를 통제하려고 한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지배할 목적이다. 이렇게 해서 20% 이상 보유했을 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고 한다. 이 정도. 다음은 이제 채무증권 한번 봅니다. 채무증권은, 자, 우리가 사채. 대표적으로 사채가 있고, 그 다음에 국가가 발행하면 국채, 공공기관이 발행하면 공채,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것은 지방채, 이런 것들이 다 종류가. 그래서 채무증권에는 단기 매매증권, 매도 가능권은 채무증권에도 있고, 아까 유가증권에도 있었잖아요. 지분증권에도. 이건 지분증권도 채무증권도 있었죠. 그런데 채무증권에는 뭐가 있어요? 만기 보유증권. 만기까지 보유할 때,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을 때 바로 우리는 만기 보유증권이라고 한다. 이렇게. 네. 다음은 지분증권의 지분증권을 평가할 때, 여기서는, 자, 단기 매매증권에 대한 미실현 손익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익, 단기 손익으로 회계 처리한다. 시험에 단골 메뉴죠, 단골. 자, 단기 매매증권에 대한 평가는 단기 손익으로 하고, 단기라고 해야죠. 단기 손익.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은 뭘로 합니까? 매도 가능 증권은 바로 자본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단기 매매 증권이냐 매도 가능 증권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시험에 아주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메뉴네요. 평가 문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식을 10만 원에 사왔어요. 그런데 기말에 가서 평가를 해봤더니 12만 원을 간다. 그러면 이 차이 나는 2만 원은 단기 매매 증권이냐 매도 가능 증권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얘기예요. 자, 1번 뭐라고 한다? 자, 1번 단기 매매 증권일 경우에는, 자, 이 2만 원이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2만 원,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2만 원. 이것은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은 수익이기 때문에 단기 손익으로 처리한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매도 가능 증권이다. 그러면 차변의 매도 가능 증권 2만 원, 대변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2만 원 이렇게 할 건데,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바로 자본 항목이다 이 말이야. 자본 항목 중에서도 어디에 속하느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속한다. 기타 포괄 손익. 자본 항목이다. 이렇게만 알자고요. 자, 단기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매도 가능 증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은 이렇게 다르다. 그런데 똑같은 평가 이익이기 때문에 미실현 손익인데 어떤 것은 1년 이내에 처분할 것은 여러분 미실현 손익이라 할지라도 1년 이내에 처분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1년 이내에 처분할 거니까 이거 어떻게 된다? 단기 손익으로 봐야 한다 이 말이지. 그러나 매도 가능 증권은 1년 이후에 언제 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미실현 손익은 바로 올해 수익에다가 여면 어떤 현상이 있냐? 우리 회사가 내야 할 세금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것을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라고 해서 자본 항목으로 올해 수익이 아니라 자본 항목으로 여면 어떻게 된다? 세금 안 내고 좋아지는 거예요. 세금이 안 늘어지고.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자본 항목이더라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자꾸 강조하는데도 틀려. 시험에 자주 단골 메뉴로 나와요.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를 한번 필수 예제니까 반드시 풀어봐야 되겠죠. 자, 1번. 자, 유가증권의 분류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거.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이요. 1년 이후에 처분하다 매도 가능 증권이요. 채권 같은 경우는 만기까지 끝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다면 만기 보유증권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단기 보유증권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1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2번 문제 가볼까요? 2번 문제. 자, 2번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기업회계 기준과 거리가 먼 것은 그랬어요. 시장성 목적, 보유 목적에 따라 단기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등으로 분류한다. 등이라 그러면 또 있을 수 있으니까요. 등으로 표시한다가 맞아요. 오케이. 단기 매매 증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맞아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 그렇죠. 유동자산이 아니라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시장성이 없는 주식은 여러분 시장성이 있다는 얘기는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원가와 시가, 공정가액이 있다는 얘기고 여기서는 공정가가 없으니까 취득 원가로 평가하는 것이다. 당연한 거예요. 시장성이 없다는 얘기는 뭐가 없다? 공정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다음은 기업회계 기준상 단기 매매증권 중에서 주식과 채권의 취득 단가를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은 평균법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평균법. 이렇게 답은 3번이다. 주식과 채권의 취득 단가를 산정하는 방법. 다음 4번 보시면 기말의 공정가치가 2만 원이다.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익과 처분 손익은 각각 얼마인가 그랬는데요. 이런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예요. 자, 이동평균법을 사용해라. 자, 이동평균법이면 여러분 이건 곱하면 200 곱하기 2만 원이면 이게 얼마 나오냐면 5, 6, 7, 8 400만 원 나오나? 400만 원 200주 곱하기 18,000을 또 사왔네. 그러면 360만 원. 그러면 이제 거래가 있을 때마다 평균을 내는 거잖아요. 이동평균법. 그러면 요 두 개 금액을 다 더해야죠. 요 두 개 더하고 수량 더하고. 그러면 요 두 개를 일단 여기까지 평균을 한번 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2만 원짜리고 한 번은 18,000원짜리니까 요거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요 두 개를 더해 보세요. 760만 원 나오나? 760만 원. 760만 원 나오는데 760만 원 나누기 400주죠. 400주. 그러면 얼마 나온가 계산 한번 해볼까? (760만 원) 760만 원 나누기 400. 그러면 평균 단가가 19,000원 나와요. 그럼 여기까지 평균 19,000원짜리예요. 19,000원짜리인데 지금
150주를 팔았대요. 150주를 팔았어요. 그럼 얼마에 팔았냐? 22,000원에 팔았다는 게요. 19,000원짜리를 22,000원에 팔았다면 한 주당 얼마씩이냐면 3,000원씩 이익이죠. 증가 3,000원 곱하기 몇 주? 150주. 150주. 그러면 이걸 곱하면 얼마 나오냐? 45만 원 나오나? 45만 원을 처분 이익을 찾아요. 처분 이익. 처분했죠? 처분 이익 45만 원. 처분 이익 단기 매매주권 처분 이익 45만 원짜리 4번에 하나가 있습니다. 또 뭐 또 팔아야 돼요? 뭐 또 했냐면 평가. 자, 이제 이거 좀 어려운데 보면은 400주가 있었어요. 그런데 150주를 팔았어요. 그러면 몇 주가 남았냐면 400주에서 150주를 팔면 250주 남았지? 250주. 맞습니까? 250주. 400주에서 150주를 팔면 250주가 맞죠? 자, 250주가 남았어요. 그런데 100주를 또 사왔네? 그러면 일단은 이제 더하면 350주가 남았어요. 자, 여러분, 요것도 19,000원을 사왔어요. 그럼 19,000원 단가는 똑같으니까 뭐 350주가 일단 남았다. 그리고 지금 단가가 얼마나 간다? 19,000원짜리다. 그러면 자, 350주가 남았어요. 공정가치, 기말의 공정가치가 얼마나 간다고? 2만 원. 그러면 2만 원 나누기 2만 원에서 19,000원을 빼면 얼마 나와요? 1,000원 나오죠, 1,000원. 1,000원이 이익 받는데 몇 주를 갖고 있어요? 기말에 350주 곱하기 350주 곱하면 얼마 나와요? 35만 원은 단기 매매주권 평가 이익이 됩니다. 35만 원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요거 문제를 여러분 연습을 완벽하게 이해해야 돼. 이 문제를 이해해야 돼. 이 문제는 세무 2급에서는 필수적으로 회계 1급에서는 그냥 넘어가도 됐지만 세무 2급에서는 필수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니까 요거 연습 꼭 해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동평균법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만 물어본 것이 아니라 처분 손익도 물어봤고 평가 손익도 물어봤다. 다음은 5번 가볼게요. 보유 중인 주식이 단기 매매주권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2월 1일 처분 시 얼음 붕괴는 그랬어요. 자, 전년도 요거 전기에 150만 원. 요거 이제 전기라고 이해하면 돼요. 단기 여기 이제 전기의 평가를 150만 원에 사왔는데 이게 이제 160만 원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전년도에 요건 전년도에 차이 나는 10만 원은 전년도의 이익으로 이미 끝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기의 장부가로 지금 장부가는 160만 원짜리예요. 160만 원짜리를 지금 단기, 이건 단기예요. 단기에 140만 원을 처분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전년도에 취득한 거 의미가 없어요. 한번 평가를 해갖고 장부에 단기 매매주권은 160만 원으로 남아있을 거고 160만 원짜리를 140만 원에 팔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 손해 봤다? 20만 원. 그래서 처분했으니까 단기 매매주권의 장부가가 160만 원짜리를 찾아야 돼요. 160만 원짜리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그래서 대변의 단기 매매주권. 그러면 내가 지금 140만 원을 팔았으니까 140만 원은 돈이 들어와야죠. 140만 원이 돈이 들어오고 차이나는 금액 20만 원은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이라고 그러죠. 단기 매매증권 처분하고 손해봤다. 그 이름을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을 해서 답은 3번이 옳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재고자산부터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